안녕하세요. 업두연봉입니다. 특전사, 다른 말로 공수부대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수부대라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부대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육군 특수부대인 특전사가 공수부대 역할을 같이 하죠. 공수부대의 주 임무는 낙하산을 타고 적진 깊은 곳으로 후방 침투를 해서 적을 교란하거나 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의 공수부대는 특수부대 임무를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유인 암살, 구출, 교란, 사격작전, 항폭 유도, 정찰 감시 등등의 여러 작전들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특전사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은 낙하산, 강화입니다. 근데 이 강화도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스카이다이빙이라고 부르는 그런 강화 있죠. 맨몸으로 떨어지다가 중간에 낙하산을 피는 거. 이거는 고공강화, 영어로는 할로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특전사, 공수부대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스카이다이빙이라고 불리는 이 고공강화에 대해서 더 먼저 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특전사는 고공강화를 하지 않고 밀리터리 강화, 일반 강화를 합니다. 왜냐? 일단 공수부대는 빠르게 적진을 침투하는 게 목적이죠. 고공강화는 훨씬 더 고난이도의 숙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기본 강화는 밀리터리 강화라고 불리는 강화가 주가 되고요. 고공강화는 조금 더 특수한 훈련을 다녀와야지만 할 수 있는 강화입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밀리터리 강화는 내가 항공대에서 이탈을 하면 자동으로 낙하산이 펴져요. 이 낙하산이 펴지는데 약 4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강화를 하면 1만, 2만, 3만, 4만이라는 숫자를 외쳐요. 왜 만을 붙이냐면, 우리가 이 공수부대 교육을 미군의 교리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강화를 할 때 1000, 2000, 3000, 4000 한대요. 다시 얘기하면 1초, 2초, 3초, 4초란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초는 세컨이잖아요. 1 second, 2 second 하면은 발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1000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곧대로 해석을 하면 1000, 2000, 3000, 4000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글로 발음을 하면 단어가 매끄럽지 않아서 1000보다 더 큰 숫자인 만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초 후에 내 낙하산이 자동으로 산개가 돼야 돼요. 근데 산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예비 낙하산을 펴야 됩니다. 예비 낙하산은 내 배 쪽에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피는 그런 연습들을 숙달을 해서 4초 뒤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을 경우에 예비산을 피는 연습까지 무수히 많은 공수교육 때 숙달을 해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공강화는 뛰어내린다고 자동으로 펴지지 않아요. 물론 기계에 의해서 어느 고도 미하로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상계가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낙하산을 상계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동으로 펴지냐 내가 피냐. 밀리터리 강화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특전사의 핵심이니까. 밀리터리 강화에서도 비무장 강화가 있고 무장 강화가 있어요. 사실 비무장 강화는 실전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만, 연습 때, 특히 후보생 시절에 공수 기본 교육을 할 때 주로 비무장 강화를 실시하죠. 여단에서 비무장 강화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무장 강화를 합니다. 무장 강화라는 건 말 그대로 나의 군장을 착용을 하고서 강화를 뛰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무게 플러스 군장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무겁죠. 그래서 처음에 후생 시절에는 무장 강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더 있어요. 근데 숙달이 되면 무장 강화가 더 안정적입니다.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에요. 주간에 하는 강화가 있고 야간에 하는 강화가 있죠. 헬기 또는 비행기 하나에서 뛰어내리는 거가 보통의 강화라면, 집단 강화가 있어요. 집단 강화는 우리가 막 2차 세계대전 같은 영상 보면 실제로 공수부대가 침투를 할 때 막 비행기 수십 대가 막 가면서 갑자기 때로 막 떨어지는 영상 보셨죠? 그게 바로 집단 강화예요. 순식간에 수십 명이 한 번에 뛰어내리는 거죠. 하나의 비행기에서 그렇게 수십 명이 같이 뛰어내릴 수는 없어요. 비행기도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전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집단 강화를 보시려면 국군의 날 행사 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때 집단 강화를 시범을 보이는 여단이 7여단입니다. 공수 패치는 일단 공수 기본 교육을 나오면 드디어 자랑스럽게 패치를 댈 수가 있어요. 내가 강화 횟수에 따라서 패치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종류가 헬기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요. 보통 헬기는 회전익 항공기라고 하고 비행기는 고정익 항공기라고 하죠. 회전익 항공기 CH-47 시누크라고 불리는데, 이걸 타게 되면 뒷문이 열려요. 그래서 뒤로 뛰어내립니다. 안전해요. 안정적이고 보통 시누크 강화를 많이 해요. 근데 고정익 항공기, 예를 들면 C-130 같은 걸 타고서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강화를 하면 옆문으로 뛰어내리거든요. 옆문으로 뛰어내릴 때는 기체문에서 이탈할 때 진짜 힘차게 앞으로 팍 뛰어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시속 약 한 230km 정도로 날아가거든요. 강화를 할 때.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확 뛰어내리지 않으면 비행기가 230km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면서
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문에 탁 부딪히면서 내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하산줄이 막 꼬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낙하산이 상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30km 달리는 비행기에 내 몸이 부딪힌 거잖아요. 부딪힌 쪽이 시퍼렇게 진짜 피멍이 듭니다. 존나 아파요. 물론 저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데 피멍이 든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팍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회전익 항공기 시누쿠에서는 그럴 위험이 없죠. 그냥 폴짝 뛰어내려도 알아서 펴집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탈 때도 보통 시누쿠는 비행기니까 공군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육군 항공, 육군에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육군 항공 시누쿠를 타거나 혹은 미군 자산을 타기도 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도 미군 자산 몇 번 탔어요. 우리가 시누쿠를 CH-47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시누쿠는 미군 거잖아요. 근데 미군이 한국에다가 이제 그 헬기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건데 실제 미군의 시누쿠는 CH라고 안 하고 MH-47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명칭이. 근데 똑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캔슬이 돼요. 바람을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앞면으로 맞는 거 홀딩 자세라고 하고요. 바람을 뒤에서 받는 걸 런닝이라고 하거든요. 그 홀딩과 런닝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착지 지점은 드랍존이라고 하는데 드랍존을 줄여서 DG라고 합니다. DG에 잘 떨어질 수 있게 숙달을 하는 게 사실 강화 훈련의 본질이에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바람 따라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날아가냐면 그냥 내리꽂혀요. 정말 많이 다칠 수 있고요. 엄한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지형에 따라서 호수나 바닷가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밑에 이제 위험한 밭이라든가 큰 나무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바람이 많이 불면 실제로 캔슬이 됩니다. 실제로 제 현역 때 헬기가 첫 번째 헬기에 탑승한 사람들을 이제 1쇼티라고 부르고 그 헬기에서 다 뛰어내리면 다시 또 헬기에 착륙하면 두 번째 사람들 탑승하죠. 그 2쇼티라고 불렀게 첫 번째 헬기를 탄 사람, 두 번째 헬기를 탄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헬기를 탄 사람들은 뛰어내렸는데 바람이 존나 세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2쇼티부터는 캔슬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뛰어내린 사람들은 몸빵한 거예요. 많이 다치죠 이럴 때. 캔슬이 됐는데 자기들은 뛰어내렸으니까. 실제 사고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7여단의 DG가 엄청 좋아졌대요. 그 일대 땅을 거의 다 샀다고 하더라고요. 타 여단에서도 뭐 7여단에 종종 와가지고 강화를 한다. 많이 좋아졌다 얘기 들었는데 제가 현역 때만 해도 7여단 DG는 악명 높은 DG였습니다. 특전에서 전 여단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DG였어요. 7여단에서 강화를 연습을 하면 딴 데 가서는 너무 쉬워가지고 눈 감고도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정도로 뻥 좀 섞어가지고 그 정도로 7여단 DG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반대로 엄청 좋아져서 정말 편한 DG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전사의 이제 강화는 이루어지고요. 꽃이지만 실제로 이 강화 훈련 때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종종 아주 진짜 종종 사망 사고도 발생합니다. 위험해요. 땀이 많이 차도요. 강화를 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해요. 뛰어내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제까지는 한 번도 사고가 없었지만 오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게 강화거든요. 100번을 뛰든 1000번을 뛰든 항상 강한 날이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 라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